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시TV 연미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점은행제 왕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가이드 영상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기초가이드 영상은 제가 2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1탄은 학점은행제 시작 방법, 그리고 학점 취득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2탄은 학점은행제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 목적에 맞는 전공 선택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사람들이 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인 이 학점은행제를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는 취지에서 좀 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학점은행제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 대학교처럼 일정 학점을 채우면 교육부에서 학위를 주는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이 학점은행제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인데요.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수업을 들으시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학위증을 수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위를 받기 위한 학습자 등록,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런 절차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이나 교육기관, 전공 및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수업은 어디서 듣는 걸까요? 이 수업을 듣는 곳은 저희가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교육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온라인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모든 이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거의 매달 시작하는 개강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8월, 9월, 10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반대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의 경우 강의장이나 아니면 교수님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교처럼 1학기는 3월 개강, 2학기는 9월 개강, 이렇게 시작 시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무용학이나 아니면 미용 관련, 디자인 관련, 실용음악 관련 이런 학과들, 좀 특수한 전공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장점일 것 같아요. 이 온라인 평생교육원이나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과정 메뉴에 교육훈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과목이 열리는 평생교육원을 찾아서 수업을 신청한 다음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점은행제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수업만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조건과 학점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왜 연미쌤이 무작정 수업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는지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먼저 학점은행제 학위. 학점은행제로는 2년제 전졸학력을 갖추는 학위인 전문학사, 그리고 4년제 대졸학력을 갖추는 학위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예요. 그래서 학점만 채워지면은 일반 대학교처럼 4년을 꼬박 다 다니지 않아도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2년제 전문학사를 최단 1년,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는 최단 한 2년 정도 만에 따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학위 취득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분들이 이렇게 기간을 단축해서 따는 거면 정말 학력이 일반 대학교랑 동등하게 갖춰지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등한 학력? 맞습니다. 2년제를 따면 전졸, 그리고 4년제를 따면 대졸 학력이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일반 대학교는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는다면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랑 다르게 입시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입시가 없다 보니까 일반 대학교처럼 이렇게 학벌을 따질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학위 취득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위를 취득하려면 일정 학점을 갖춰야 되는데요.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이렇게 총 80학점을 채우면 되고요.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에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총 140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 학점은 필수 학점은 아니에요.
선택 학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공이나 교양을 더 많이 들어가지고 총학점을 다 채웠다 그런다면 일반 학점은 0이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학위 취득 조건을 채울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전공 학점 채울 때 전공 필수를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네, 전공 필수라는 그 말 그대로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공별로 전공 필수 학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필수 과목들이 다 충족된 채로 학점을 채워야지만 학위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한 교육원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이 한 학위를 한 곳에서 다 듣고 싶다. 안 되세요.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에는 한 교육원에서 최대 105학점까지만, 그리고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한 교육원에서 최대 60학점까지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자, 요런 주의사항들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학점들 도대체 어떻게 채우는 걸까요?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반 대학교랑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점은행제는 수업 말고도 자격증이나 독학사 그리고 전적대학점을 활용해서도 학점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학점은행제 강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학점은행제 강의 듣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피디님? 평생교육원. 네, 평생교육원이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의를 듣고 학점을 채울 수 있는데요. 이 수업들은 한 과목당 다 3학점씩이에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강의처럼 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출석, 과제, 시험 이런 성적 반영 요소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 주의사항 또 짚고 넘어가야죠. 바로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에요. 내가 막 기간을 막 단축하고 싶다고 해서 한 학기의 수업을 10과목, 15과목, 20과목 이렇게 듣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가. 한 학기에는 최대 8과목까지만, 학점으로는 24학점, 그 다음에 1년에는 최대 14과목, 42학점까지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간혹 진짜 안타까운 게 잘 모르고 혼자 진행하셨던 분들이 선생님 저 9과목 들었는데 학점 인정 절대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타깝지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꼭 잘 확인하고 들으셔야 되고, 이 연간 이수 제한 학점 때문에 원래 학점은행제도도 2년제 학위를 수업으로만 들으면 2년 걸리고요. 4년제 학위도 수업으로만 들으면 4년 걸려요. 근데 제가 아까 학점은행제 가장 메리트가 뭐라 그랬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죠? 이제 말씀드릴 방법들이 바로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네, 그 첫 번째는 자격증.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면 자격증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자격 학점 인정 기준이라는 걸 고시하거든요. 일정 국가 자격증이 있다면 난이도에 비례한 학점으로 학점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컴퓨터 활용 능력을 예로 들어볼까요? 커말 2급 자격증은 6학점, 그리고 커말 1급 자격증은 14학점.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학점 인정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 자격증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격증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취득할 자격증도 다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한다면 최대 3개까지, 전문학사 과정이라면 최대 2개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시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취득 연월일에 따라서 학점 인정이 달라지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한 예로는 산업기사를 들어볼까요? 산업기사 자격증을 2009년도 이전에 땄으면 24학점이나 인정이 되지만 2009년도부터는 16학점만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꼭 자격증 취득 연월일을 확인해서 학습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직무번호예요. 자격증 직무번호. 학점 인정 자격증을 보면 대분류, 중분류, 직무번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동일한 자격증들이라면 여러 개를 따도 한 개만 인정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말을 예를 들어보자면 커말 2급이랑 커말 1급의 직무번호가 같거든요. 동일 직무에 속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학점 인정이 더 많이 되는 커말 1급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자격증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음은 독학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격증은 좀 한 번에 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조금 더 자잘자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학사인데요. 내가 자격증이랑 수업만으로 플랜을 짰는데 한 5학점
학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 학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전 이럴 때 독학사를 꼭 추천드려요. 독학사라는 게 1, 2, 3, 4단계의 시험을 보고 다 합격하면 1년 안에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학위 취득 시험 제도예요. 근데 단계별로 막 8과목씩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랑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 단계별로 내가 한두 과목만 합격해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진행되는 독학사 1단계의 경우에는 최대 5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한데, 이때 이 5과목 중에 한 과목만 합격을 해도 학점은행제 교양학점으로 4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학사 1과정은 4학점씩 최대 5과목까지 총 20학점 인정이 가능하고요. 독학사 2과정부터는 5학점씩 최대 6과목까지 전공 또는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세요. 이때 독학사 주의사항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독학사에서 시험 보는 과목명이랑 내가 지금 수업으로 듣고 있는 과목명이랑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둘 중 한 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니까 꼭 겹치지 않는 과목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봐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독학사 과목 추천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한번 문의를 남겨주세요. 현재 진행 상황 확인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적대 학점. 이건 사실 이미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적대 학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들을 말해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교에서 중퇴를 했거나 아니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했다면 이거를 학점은행제에서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F 학점만 아니면 인정은 다 가능하고요. 대신 2년제의 경우는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최대 120학점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텍 대학의 경우에 그 1년에 이수한 학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년을 다니면 막 100학점도 넘게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만 폴리텍 대학도 2년제 과정에서는 이게 2년제 학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80학점까지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적대 학점 인정받을 때 학생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들은 학습급은 그대로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전적대 학점 가져올 때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맞게끔 이수 구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과목명으로 과정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1차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그 이수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 성적증명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아주 숨가쁘게 이 학점은행제 왕초보 가이드 1탄 학점은행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수업 이외의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무리 내가 전적대 학점이 많고 뭐 자격증 독학사를 많이 병행한다고 해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점은행제 강의로 6과목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는 의무 18학점 조건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주의사항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죠. 학점은행제가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든 평생교육제도는 맞지만 아무래도 대학교랑 동등한 학위를 주다 보니까 이런저런 규정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수업 이외에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목적과 희망 기간 그리고 예상 비용에 맞게끔 자격증, 독학사, 수업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죠? 영상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플랜 설계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 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수업을 한번 풀로 채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만 자격증이랑 독학사로 좀 조합을 해보신다면은 플랜 짜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오늘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플랜을 짜보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 왕초보 가이드 2탄은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